오늘 중앙일보 나정원 기자입니다. 이분 알죠? 로빈 윌리엄스. 네. 내일이군요. 내일이 이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난 지 7주기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 치매, 이분이 사망한 이유가 치매 때문이랍니다. 치매.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그 치매 중에서도 좀 알츠하이머보다도 아마 더 심각한 치매로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부검 후에 알게 된 겁니다. 부검 후에. 치매 증상이 있긴 있었는데 사망 전에 몇 년 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연기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해부학적으로 사망 후에 부검을 통해서 한 해부학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비교적 걷기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실제로는 그거를 극복하고 연기까지 했는가, 그런 점에 대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사실 오늘 그 점심시간 이후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에 갔다 오는 관계로 가서 물 좀 사오고 애들 먹을 거 아이스크림 등등등 사오는 관계로 제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라이브 방송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왜 그 라이브 방송이 중요하냐면은 이분의 사례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격리, 또 그 집구석이 박혀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그 집구석에 박혀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치매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더 많이 유발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은, 또는 사회적 관계의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한 가지 이 중요한 사례가 되는 분이 배우 로빈 윌리엄스예요.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걸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해부학적인 소견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영어로 하면 브레인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뇌에는 한글로 이제 제가 한글로 뭐라고 찾아야 될 텐데, 우리 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부학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치매라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뇌를 재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러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일 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로빈 윌리엄스 이분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뉴스를 훑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4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부검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맨 처음에 이분이 죽었을 때는 그냥 63세인지 젊어서 죽었죠. 젊어서 사망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냐, 마약으로 죽었냐, 도박을 했냐, 이렇게 많이 이제 설왕설래가 소문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사실은 루이 소체 치매라는 좀 퇴행성 뇌질환을 알았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로빈 윌리엄스도 이 사후 부검을 통한 진단서를 받기 전에는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은 사망했으니까요. 이제 부인이 받은 걸 통해서 보면은 생전에, 사망 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병명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었고, 인지장애, 사지떨림, 불안, 수면장애, 편집증, 환각, 망상 등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실제 우리도 저도 56세인데 제 나이만 하더라도 제가 어쩌면은 제 뇌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해부학적 소견이 진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치매는 굉장히 오랜 동안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40이 지나면은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치매를 늦추고 또는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 로빈 윌리엄스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내일 점심 시간에 드릴 예정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 사례 보듯이 끊임없는 아이디어, 끊임없는 유머,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결혼도 3번이나 했네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까지는 아마 그렇게 행복한 결혼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50대 후반에 만난 수잔 슈나이더라는 이 여성이 있죠. 좀 키가 더 크네요. 이 여성과 결혼을 통하여 비교적 전보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치매에 많이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죽기 전에 2년간의 의학 기록을 살펴본 의학 박사 브루스 밀러에 의하면 걷고 말하는 것조차 이분이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하기 전에 도대체 걷고 말하는 것조차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기가 옆에서 지금 저기 그림책 그리고 있어갖고요. 약간 자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 제 책상 옆에서 그림 그릴 권리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그래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는 항상 낙천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게 낙천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낙천적이고 삶의 소중함과 두려움에 예민했던 로빈 윌리엄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유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사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끝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계속 대사를 외우는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정신을 차리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 뇌를 재부팅하고 싶다. 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이분이 끝까지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요. 이분이 촬영장에 매일 200여 명과 함께했지만은 힘겨워하는 로빈 사투에 대해 그 누구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게 이제는 도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서로가 얘기를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들은 가까운 가족들은 그걸 같이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환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있듯이 한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지만은 같이 나눠질 때 어려운 점을 더 우리는 거를 극복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거는 김혜선 영어 저널리스트가 쓴 얘기를 우리 또 기자가 받아 썼네요. 네, 하노이 닥터입니다.